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크로아티아의 무결점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며 앙리의 대체자로 아스날에 영입되었지만 큰 부상으로 기량을 만개하지 못한 비운의 선수 에두아르도 다실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커리어와 대표팀 커리어를 잘 이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에두아르도는 빠른 발과 문전 앞에서의 침착성, 높은 골 결정력이 강점인 선수로 크로아티아의 무결점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던 선수였습니다. 브라질 태생이지만 이른 나이에 크로아티아로 귀화하여 국내에선 크라질리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그는 브라질에서의 유소년 시절 크게 주목을 받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유소년 팀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한 대회에 우연히 참가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에두아르도가 이 대회에서 득점왕과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것이었죠. 그러자 당시 대회를 지켜보던 크로아티아의 클럽 디나모 자그레브의 스카우터가 그에게 접근했고, 그렇게 에두아르도는 디나모 자그레브의 유소년 팀으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에두아르도는 이곳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크로아티아 내 유소년 레벨에서 빼어난 실력을 자랑하며 빠르게 1군 데뷔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이 시기에 크로아티아로의 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2부 리그 클럽으로의 성공적인 임대를 마치고 복귀한 에두아르도는 곧바로 1군 팀에서 주전 스트라이커로 기용되며 놀라운 득점 생산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레브의 리그 우승은 물론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죠. 특히 0607 시즌에는 리그 32경기 34골 7도움이라는 미친 득점력을 보여주었고, 이에 크로아티아 올해 선수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두아르도는 챔스 무대에서의 맹활약으로 B클럽들에게 눈도장을 찍기도 했는데 아스날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는 등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이에 그의 활약을 눈여겨본 아스날의 벵거 감독은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르렀는데요. 당시 에두아르도는 소속팀에서는 물론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뛰며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이던 아스날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앙리의 대체자로서 괜찮은 영입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007년 에두아르도는 200억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아스날로 이적했습니다. 아스날의 팬들은 에두아르도의 활약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그가 앙리의 대체자였을 뿐더러 당시 유로 지역 예선에서 말도 안 되는 득점력으로 크로아티아의 선전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에두아르도는 시즌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반페르시 아데바요르 조합이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에게 밀려 적은 출전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벵거 감독은 이후에 반페르시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상황임에도 에두아르도와 아데바요르를 투톱으로 기용하기는커녕 오히려 폼 좋은 아데바요르를 원톱으로 기용하는 등 그에겐 적은 선발 출전 기회를 주었는데요. 그가 본격적으로 선발 기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둔 시기부터였습니다. 에두아르도는 멀티골을 시작으로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공격 포인트를 차근차근 쌓아나가며 반페르시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마침내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활약을 펼치는가 했는데 상승세를 달리던 그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2008년 2월 23일 아스날은 버밍엄 시티와의 리그 27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리그 10경기 무패와 4연승을 거두고 있던 아스날은 강등권 싸움을 벌이던 버밍엄 시티를 상대로 당연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날 에두아르도는 아데바요르와 투톱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에두아르도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개방성 골절이라는 너무나 큰 부상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밍엄의 수비수 마틴 테일러가 무방비 상태로 있던 에두아르도에게 깊은 태클을 해버린 것이었죠. 이 부상은 너무나도 심각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큰 부상이었습니다. 에두아르도의 부상은 당시 경기장에 있던 나이 어린 아스날 선수들의 멘탈을 완전히 나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 경기로 선두 아스날은 2위 맨유와 3점 차 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경기장 내에서 줄곧 이성을 유지해오던 벵거 감독은 결국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에두아르도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마틴 테일러를 향해 정말 끔찍한 태클이다. 그는 축구를 그만두어야 한다. 라며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아스날은 이 경기로 인해 팀 멘탈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기세가 꺾여버리며 리그 3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에두아르도는 시즌 아웃을 당하며 자신이 크로아티아의 유로 본선 진출을 이끌었음에도 유로 2008 대회 출전이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9년 2월 에두아르도는 우려와 달리 수술과 재활을 잘 마치고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소속팀이 아닌 대표팀 친선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으며 아스날에선 FA컵 대회를 통해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이후 090 시즌에 들어서 발목을 완벽히 회복하는 데 성공한 그는 리그 개막전에 교체로 나와 리그 복귀골을 신고했습니다. 이렇듯 다시 기대감을 심어주며 부활의 가능성을 비추었지만 부상 여파로 장점이었던 스피드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잔부상이 늘어나는 등 폼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전만큼의 경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2010년 샤막이 영입되자 입지가 줄어든 에드와르도는 결국 이적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아스날을 떠난 그의 행선지는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였습니다. 에드와르도는 이곳에서 적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전체 33경기 12골 2도움이라는 준수한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챔스에서는 같은 조에 소속된 친정팀 아스날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는 등 샤흐타르가 조별 예선 1위로 본선에 진출하는 데 기여하며 다시 한번 부활의 가능성을 비쳤는데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13-14 시즌에 전체 30경기 13골 3도움을 기록,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멀어져 있었던 크로아티아 대표팀에도 재승선하며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는데 성공하게 되죠. 에드와르도는 만주키치와 옐라비치의 백업에 불과했지만 카메룬과의 조별 예선에서 교체로 나와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크로아티아는 조별 예선에서 일찍이 탈락하고 말았고 에드와르도는 이 대회를 끝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샤흐타르에서 자유계약으로 방출된 그는 브라질의 플라밍고로 이적하여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2015년 다시 샤흐타르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는 리그 19경기 12골 2도움이라는 놀라운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하향세를 걷기 시작했고 브라질, 폴란드 무대를 거쳐 2019년에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에드와르도는 부상이 발목을 붙잡은 선수 중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한때 슈케르에 이어 크로아티아 대표팀 최다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엄청난 잠재성을 지닌 선수였는데요. 현재는 만주키치, 페리시치가 그의 기록을 갱신했지만 에드와르도가 경기당 득점 비율은 이들보다 확연히 앞서기 때문에 만약 부상이 아니었더라면 2위 유지는 물론 슈케르의 기록 또한 진작에 제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결점 스트라이커의 제목을 보이기도 했고 아스날의 9번 저주를 깨버릴 선수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선수라 안타까움이 정말 크게 드는 선수인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크로아티아의 무결점 스트라이커라고 불렸던 두두 에드와르도 다실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